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6월 21일 수요일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부터 말씀드릴까요? 1부에서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번 문정인 특보와 같이 워싱턴 DC에 다녀왔죠. 문정인 교수의 박미길 동행한 내용, 국내 언론이 상당한 논란으로 보도하고 있었던 문 특보 발언에 대한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치르는 2차 시험을 끝으로 사법시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존폐 논란은 여전한데요. 폐지를 반대하는 고시생들의 입장 2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폐지와 존재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외고 자사고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단계적 폐지를 결정하자 학교와 학부모들이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전화 연결해서 폐지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죠. 미국 CBS 워싱턴 포스트지와 잇따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주목할 만한 발언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을 세종연구소의 옥 박사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죠.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방미 일정을 모두 마치고 새벽 귀국했습니다. 카메라 프레시를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문 특보는 학자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뿐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라는 입장인데 미국을 함께 다녀온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몇 번 인터뷰 같이 해주셨습니다.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한 닷새 갔다 온 게 한 달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온통 이렇게 관심에 초점이 되나 노니까. 예. 정말 시간이 길게 느껴지네요. 예, 일부러 관심에 초점을 받고 싶으셔가지고 하신 거 아니세요? 아이고, 이건 오래전부터 예정된 세미나고요. 네. 특별히 문정인 특보가 특보라서 가는 행사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왜 특보의 발언인 것처럼 그렇게 크게 났을까요? 일단 현재 특보의 자격인 건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건축가가 자기가 집을 졌는데 네. 이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네. 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설계사니까 네. 그걸 설명을 한 건데 네. 그런데 그 설계한 대로 집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집 주인 마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 방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명을 했지만 네. 그러나 그대로 가냐 아니냐는 집 주인 즉 문재인 대통령 의도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설계를 네. 하면 설계사의 명성과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합니다만 설계 도면대로 가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아이고 요즘 설계 변경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때 따라서 용도도 바뀌고 네,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데 리모델링 하면 그만이겠죠. 리모델링은 한 30년 돼야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CBS하고 CNN 디스모닝하고 저 인터뷰한 거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예, 오면서 들었습니다. 네, 문정인 특보가 발표한 거하고 내용이 거의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질적인 내용은. 단지 북한과의 대화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말이 추가된 걸로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사드나 전략자산 문제에 대해서 네.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죠. 네.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네. 자, 자세한 이야기를 여쭤보면은 실례인 것 같고 문정인 특보가 학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다라고 했는데 예. 현지에서 만약에 개인 자격, 학자의 자격으로 갔으면 저도 워싱턴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김종대 의원님. 네. 그렇게 화면을 포커스를 카메라바를 받았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예. 우리는 갈 때부터 상당한 관심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반은 개인 자격이지만 네. 나머지 반은 그렇죠. 특보의 무게가 실린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럼요. 예. 김종대 의원께서 같이 동행하신 이유는 뭘까요?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는 매년 가는 멤버가 바뀝니다. 예. 저는 이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네.
이 국제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하기로 그러시군요. 예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전문가시니까요, 이쪽으로. 예, 동아시아 재단에서 그걸 한 것이고 예. 또 저 말고도 전직 외교부 장관 2분, 네. 공로명, 김성한 2분도 포함돼 있었고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도 참여하고 있었던 일정이 좀 일행이 많은 큰 행사였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개인적인 자격도 있었지만 특보라고 하는 그 무게감이 분명히 외신 기자들과 국내 특파원들의 초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청와대 반응은 알고 계시죠? 예, 청와대에서 월요일 날 아침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그 국내 언론이 일제히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대서특필하자. 네. 회의가 끝난 직후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정인 특보한테 추가적인 발언이라든가 그 기자회견은 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네. 수석보좌관의 결정사항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정의용 수석보좌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옆에 계셨습니까? 전화 받을 때 내용 혹시? 저하고 얘기하다가 잠시 그때가 아마 워싱턴은 늦은 밤이었을 거예요. 저희가끼리 자리를 갔는데 밖에 나가서 전화 받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청와대의 반응은 이런 내용들을 이미 속내를 들춰내는 것은 자칫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청와대에서는 말씀을 하셨고 오늘 CBS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축소와 조절을 언급한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문정인 특보와는 좀 차별화, 뚜렷한 선을 그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 부분인데요. 네. 저는 문정인 특보의 모든 발언보다 그 전략자산과 한미연합 훈련을 건드린 게 이 폭탄의 뇌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발언은 문정인 특보 자신이 한 2015년부터 계속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또 문재인 후보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도 북한하고 대화 전략의 다양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는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해내는데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봤던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전제를 달았습니다. 북한의 핵 동결을 전제로 해서 미국과 협의해서 한국이 일방적인 게 아니라 미국과 협의해서 그것도 한미연합 훈련과 전략자산을 축소한다는 게 아니라 축소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히 워딩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발언이라면 그것도 또 학자의 개인 의견이라고 뒤에 덧붙였기 때문에 아니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 저는 오히려 할 말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뭐 할 말을 하신 거는 학자로서의 소견이시고 또 뭐 소신이시니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머지 반 말입니다. 특보로서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외신도 조금 받아들인 것 같은데 내용을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내에서 왔던 노라 오도넬 앵커라든지 이런 분들은 문정인 특보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국내 언론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이 있죠. 어제 그 출발하기 전에 공항에서 그 올린 글이고요. 그때 굉장히 이제 출발 비행기 기다리면서 한 겁니다. 그 문정인 교수가 한 말을 가지고 국내에서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초래한다 이런 내용은 마녀사냥에 가깝다. 그리고 무지몽매항의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그렇게 제가 실제로 썼습니다. 그 국내에서는 사실 뭐 한미 동맹의 균열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반대 진영에서 생각할 수 있는 보수 진영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은 빌미를 제공한 것은 맞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순서가 이 워싱턴 분위기는 저희가 이제 충분히 파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워싱턴 분위기 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아니 미국의 전문가들 우리가 뭐 한 40명 가까이 만났는데
한번 예컨대 가정법으로 설문조사를 한다고 치고 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네. 그 원인 제공을 트럼프 대통령이 할 것 같냐 문재인 대통령이 할 것 같냐. 예. 80-90%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답변할 겁니다. 예, 지금 예. 정말 이렇게 완곡한 학자의 표현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이 균열이 간다, 깨진다 이런 것들이 한국의 정서라면 네. 워싱턴의 정서는 그 반대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있고 네. 또 좌충우돌 성격에 무슨 일이 한미동맹 정상회담에서 벌어질지 모른다. 이거 다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 단지 그 특보의 한마디로 한미동맹이 균열을 가고 또 파국으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대단히 편향된 시각입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미국 가가지고 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 자세를 표출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로까지 국민들에게 알려지는데 네. 아니 정상회담 가는 대통령을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렇게 문정인 특보를 띄워놓은 다음에 진 이겨버리는 식으로 할 수가 있냐. 네. 그리고 미국에서 반응이 그렇게 나빴느냐. 그건 아니에요. 네. 지금 이런 어떤 북핵과 대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해법을 준비했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건 전략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뭔가 좀 새로운 돌파구에 대한 갈증이 심하던 터에 네. 문정인 그 특보의 발언을 마냥 매질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예. 그렇진 않다는 거죠. 오히려 정상회담을 흥행으로 몰고 가고 네. 더 창의적인 새로운 해법들이 자유롭게 얘기될 수 있는 정상 간의 신뢰와 소통. 네. 이 부분을 중시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말 한마디 갖고 그렇게 흔들리는 동맹이라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왜곡되고 편향된 시선으로 보는 네. 것이라고 봅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도 문정인 교수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방금 우리 김종대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민주사회라고 하는 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언론이 또 어떻게 받고 있냐 그러면 미군 폭격기 비원비 원비어가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또 비원비 이 폭격기 2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훈련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습을 보고 한미 간에 있어서 과연 그 전략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딜이라든지 속내를 들춰내는 거, 미리 카드를 보여주는 거 이런 것이 우리 한국 외교에 안보팀이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안보팀의 외교가 너무 들어가 있어서 지금 빚어지는 이런 실수들은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지금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죠. 네. 우선 청와대 안보실이 아직 정상화가 안 돼 있고. 그럼요. 그다음에 이 정부의 그 컨트롤 타워가 확실치 않은 가운데서 네. 5월부터 그 사드 논란이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정보 보고가 제대로 됐네 안 되네 하는 관리의 문제였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이 그 진상 조사라고 다시 그 수습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네. 그 굉장히 모든 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네. 그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원칙과 방향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떤 이런 그 외교 문제에 있어가지고 눈치 보기도 안 되고.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겁난다고 해가지고. 아니 겁날 게 뭐 있습니까? 예. 이런 것 아니 실제로 워싱턴 분위기는 그래요. 자기들이 걱정된다 그래요. 그러면 예. 제가 보기엔 이럴 때일수록 차이가 있다면 오히려 드러내서. 예. 당연히 국익의 차이가 있고 방향이 다른 게 있을 때 예. 그걸 드러내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럼요. 예. 예, 이런 점에서 너무 이 기존의 그 동맹 간에 우리를 감금해버리는 태도는 취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논란 자체를 통해서 더 대북 정책에 대한 다양성을 모색하는 게 미국도 네. 바라는 건데. 그럼요. 좀 더 창의적이고 그죠. 건설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도 가지고 있는 인맥들을 총동원해서 주요 정보가 있으면 이 정부에게 전달해주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대한민국 국회가 할 일이고 또 국민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뭐 동의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 시간이 없습니다. 예. 지금 북핵 문제의 심각성, 이번에 네. 또 원비어 그 네. 사망 사건,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북핵 문제를 갖고 우리가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걸 일깨워주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의견이 다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가닥을 잡아나갈 수 여기서 한마디 하면 박근혜 정부 때 잘 쓰는 말이 있었습니다.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